평양 근처에 있는 고구려의 무덤 덕흥리 고분의 주인공. 5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고분에는 주인공의 화려했던 생전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다. 무덤의 한 평면에는 주인공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주인공의 이름은 진으로 유주자설한 벼슬을 지냈으며 광개토 대화왕 시절에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벽화에 남겨진 다양한 진의 모습 중에는 수레를 타고 행차하는 장면이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타고 외출하는 고구려의 귀족. 수레는 고구려인들의 생활 필수품이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인 덕흥리 고분의 앞방 동벽에 그려져 있는 행렬도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말을 탄 사람들도 있고 손에 창을 든 그런 무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는 수레에 탄 귀족들도 보입니다. 이 수레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수레가 규모도 꽤 크게 보이고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고구려의 수레는 이 고구려인들의 생활이 비교적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화려한 고구려의 수레는 이 고구려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현대인들의 재산 목록 1호인 자가용과 같은 셈이죠. 역사 스페셜에서 새천년을 맞아 연속 4회로 보내드리고 있는 대고구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그림을 토대로 고구려인들의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흥리 고분의 수레를 타고 있는 이 주인공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이 벽화는 이 덕흥리 고분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 덕흥리 고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안악 1호분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윗부분에는 이 집주인이 주로 생활하는 안채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이 집주인이 손님을 만난다거나 또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공간으로 또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생략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훼손 상태가 심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덕흥리 고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궁금증을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평안남도 대안시 무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덕흥리 고구려 고분. 이 고분은 지난 1976년에 발굴됐다. 무덤 입구에는 벽화가 그려진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만 심하게 훼손돼 화면으로나 사진으로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분 입구에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나 수문장을 그려둔다. 덕흥리 고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무덤을 지키는 무섭게 생긴 수문장의 자리에 생전에는 대문간 주변 사랑채에서 생활하는 시종들이 있었을 것이다. 벽에 그 당시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귀족들이 사랑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혹은 안채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벽면마다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표현 내용 자체를 이제 당시의 주택 구조로 전환시켰을 때 거의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집의 구조로 치자면 시종이 서 있던 이곳은 대문으로 볼 수 있다. 무덤을 이루는 두 개의 방 가운데 첫 번째 방의 북쪽 벽에는 무덤의 주인인 진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귀신의 얼굴이 그려진 부채를 든 주인공이 평상 위에 근엄하게 앉아있다. 진의 주변에는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늘어서 있다. 생활에 여유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진의 오른쪽으로 13명의 관리들이 서 있다. 진과 관리들이 회의를 하는 듯한 장면으로 볼 때 이쯤에 사랑채가 있었을 것이다. 황색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사람들은 진의 부하였던 13군의 태수들이다. 사랑채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사랑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안채와는 달리 집주인의 어떤 공적인 일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덕흥리 고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집 주인인 유주자사 진이 그 휘하의 관리들을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관리들에게 보고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채의 기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방을 지나 무덤 깊숙이 들어가면 앞방과 널방을 연결하는 널길이 나온다. 이 길은 일반적인 가옥 구조로 볼 때 사랑채와 안채를 이어주는 중문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의 중심에는 진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 진이 주로 생활했던 안채의 위치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널방의 남쪽 벽에 그려진 마곡간과 외양간. 당시 안채 건물 주변에는 이런 것들도 배치돼 있었던 것이다. 탐스럽게 핀 연꽃을 그린 것으로 봐서 집안에 연못과 잘 꾸며진 정원이 있었던 듯하다. 널방 서벽에는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고구려 귀족의 집안에 꽤 넓은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주인공의 생활이 활동적이었음을 짐작해야 한다. 그 옆에는 창고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벽화가 고구려 귀족의 주택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했는지를 보여준다. 김봉열 교수는 얼마 전 중국 연변을 답사했다. 연변의 한 마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분명히 창고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래는 회치를 한 이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창고는 2층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이 창고 시설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그 부경의 한 그 흔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는 조금 더 그 부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 아래층 부분이 이제 한 반층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덕흥리 창고가 연변의 창고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덕흥리 고분과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고구려 고분 안악 3호분. 이곳에도 고구려 주택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벽화가 남아있다. 동쪽 곁방에 그려진 부엌은